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8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 영상 시청 전에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11월 마지막 장이었고요. 11월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12월을 잘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11월을 잘 마무리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닥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코스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큰 건 어저께 이 기사가 나온 거를 봐서는 현재 국가 차원,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코스닥 부분에 대해서 붐업을 시작할 거다라고 하면서 연기금의 자금을 보유 자금을 확대를 시키고, 그러면 결국엔 뭐 연기금 보고 무조건 사라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더 늘릴 수 있는 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아마 IMA라고 이번에 신규 상품 같은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투자증권이랑 미래에셋증권이 만든 상품이에요. 금융 상품인데 원금은 보장해 주면서 뭐 연금리가 7%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자금이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은 그것도 코스닥으로 투입시키겠다. 예, 그게 한 20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코스닥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코스닥을 만약에 매수를 하면 소득공제가 원래는 3천만 원이지만 5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서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라는 건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땐 정치학적 논리, 그러니까 정치학적 계산으로 인해서 아마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왜냐면 코스피가 28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로 갈 때 엄청난 인기였잖아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코스닥은 움직임이 없었어요. 매번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이유 Y? 코스닥에 있던 애들이 코스피로 많이 이전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현재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제약바이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네요. 코스피가 갈 때는 뭐 거의 반도체만 갔으니까, 대형주만 갔으니까. 거기다가 그 저평가 종목이라고 해서 지주사, 금융사, 그 다음에 조방원은 거의 코스피에만 있었으니까요. 그런 미운 털을 받았던 미운홀이었던 코스닥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뉴스예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1번으로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코스닥이 만약에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압도적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트레이더들은 조금 더 수익을 내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쉽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참 조심스럽지만, 다시 한번 말해서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이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뉴스를 보고 코스피는 완전 밑으로 지금 떨어지는데 코스닥은 저렇게 올라온다? 저는 연말까지 기회를 충분히 잡아볼 생각입니다. 예,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뉴스도 제가 봤을 때 좀 큰 것 같아요. 이 마운자로 여러분들 아시죠? 현재 비만약의 추세로 본다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양대 산맥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마운자로한테 거의 졌어요. 일단 1라운드 패배. 그러니까 마운자로가 무조건 이깁니다가 아니고 1라운드는 패배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 생산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예, 한국에서 생산. 이렇게 되면 이 뉴스는 커요. 그럼 SK가 좋은 건가요? 네, 좋겠죠. 왜냐면 이제 SK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 팜테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팜테코라는 회사가 원래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걔네가 이 비만약의 GLP-1 계열을 만든다. 예,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좋았던 건 SK 팜테코는 상장사가 아니니까 SK가 좋았고, 요거 GLP-1 계열에 또 도와줄 수 있는 생산 라인이 있는 펩트론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펩트론과 SK가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럼 제가 이걸 왜 꺼냈냐면, 그러면은 이미 지난 뉴스인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려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양대 산맥인데, 이 중에 지금 일라이릴리가 1라운드를 승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마운자로를 항공에서 생산할 수 있다면, 굳이 이게 SK 팜테크와 펩트론 뿐만이 아니라, D&D 파마텍이라든지, 뭐 이런, G2G 바이오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비만약에 관련된 제약회사들이 다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2주 전에 ABL 바이오가 기술 수출을 일라이릴리랑 성공을 하면서 수출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제약 바이오들이 쫙 좋았다가 오늘은 이 기점으로 비만약 테마가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또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 자체가, 야,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제약 바이오로 막 이렇게 개인들 이렇게 약간 속이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나라 기술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왜냐면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마운자로라는 이 약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원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 뭔지 아세요? 머크의 키트로다입니다. 키트로다라고 면역 항암제가 있거든요. 그게 글로벌에서 판매 양으로는 걔가 1등이에요. 근데 올해는 마운자로가 1등입니다. 얘는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만큼 비만약에 대해서는 이런 게 하나 붙어간다? 무조건 상승 재료예요. 그래서 저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포트에 넣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가 또 이제 참 재밌는 뉴스인데, 중국인 관광객이 21% 증가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멘토님. 원래 좋았었던 호텔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아니, 주가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기회죠,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잖아요. 이 수치가. 근데 우리가 주식을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에 제약바이오, 로봇 없으면 시장에서 소외됩니다. 물론 오늘은 올라간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많지만, 로봇이나 비만 치료제는 10%, 20% 올라갈 때 나머지 종목들은 2%, 1% 올라가니까 속이 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주식할 때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데, 카지노, 뭐 호텔, 그 다음에 뭐 기타 소비주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오늘 같은 날이 찾아올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꼭 교육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저희 가족분들한테 이런저런 종목을 설명드리고, 종목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말씀을 드리면서 비만약 관련된 그 테마를 잡았단 말이에요, 저희가. 근데 비만약 관련된 테마를 잡자마자 올라가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심지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오늘 같은 날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잡으셔야 돼요. 이런 뉴스를 보고. 이해하시겠죠? 지금 호텔, 카지노, 놀자주 다 빠지고 있잖아요. 기회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대신 기회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냐? 조금 실적이라든지 숫자가 빵빵한 친구들, 그리고 그 업계에서 가장 먹어주는 친구들, 네, 그렇게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은 제가 봤을 때는 또 통계치가 나오면 11월달, 12월달 더 늘어날 겁니다. 네, 압도적으로 늘어날 것 같으니까 여기는 좀 별표 쳐보세요, 이거. 종목을 한번 스터디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오늘 또 매섭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매도가 많아요. 네, 코스피 현물과 선물 매도가 많은데, 코스닥은 반대로 매수가 엄청납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제약바이오 쪽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코스피가 11월 달에 좀 빠졌잖아요. 8%, 10% 빠졌는데, 빠지는데도 항상 외국인들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은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언젠간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로
솔직히 11월달 장사 다 했어요. 저희는. 제약바이오가 그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지금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게 11월달에는 수출 플랫폼 쪽이었지만 12월달 와서는 비만약 쪽으로 조금 더 돌지 않을까 라고 조금 무게감을 실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강세업종 로봇 제약바이오, 로봇 어저께 별표예요. 저 로봇 좋아해요. 말 바꾸는 거 아니에요. 많이 말씀드렸죠. 로봇은 이제는 피지컬 AI, 그러니까 AI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비만약 수출 플랫폼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아요.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 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면 어떤 종목에 모멘텀이 있는지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용기기 쪽, 그러니까 피부 미용 미용기기 쪽이 원래 굉장히 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안 가지? 좀 고민이 많았어요. 네, 고민이 많았고, 전체적인 추세 자체도 많이 꺾여 있었는데, 오늘은, 바닥에서 다시 올려주면서 시장의 중심이 됐다. 결국엔 이 세 개 종목이 지금 공통점이 뭘까요? 요거를 좀 찾으시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요거 세 개의 공통점. 코스닥. 코스닥입니다. 요거 세 개의 공통점 코스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멘토님, 그러면 이제는 코스닥에 좀 포트를 몰아볼까요? 네. 코스닥의 주도주를 찾을 수 있다면 올해 말까지 수익을 꽤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코스닥에 많이 공부를 해보세요. 코스닥이 괜찮을 것 같고, 약세업종에는 2차 전지가 조금 내려오긴 하는데 저는 뭐 기회라고 보여지고,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인터넷도 네이버가 오늘도 연 이틀 조금 좋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기회라고 보여지고, 조선은 뭐 하나오션이 지금 뭐 스웨덴 사부 그 잠수함에 밀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오션이 밀려지면서, 대장주니까 밀려지면서 뭐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밀리는데, 조선은 한번 아직 추세가 밀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 쪽에 대해서 모멘텀이 불어온다면 조선 쪽에는 저는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오늘 약세업종 3개는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요 3개의 공통점 또 한번 찾아보세요. 요 3개의 공통점 코스피입니다. 물론 2차전지는 코스닥에도 많지만 2차전지 LG엔솔, 삼성 SDI, LNF 뭐 이런 것들 다 2차전지에 있죠. 네. 거기다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조선 거의 다, 네, 거의 다예요. 조선 기자재 빼고는 코스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간단해요. 강세업종은 코스닥, 약세업종은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코스닥의 주도주